상한가를 내가 받았다. 상한가를 받았는데 첫 번째 기준은요. 내가 이걸 짧은 매매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스윙 맥점으로 들고 간 맥점에서 가다가 상한가가 나왔느냐, 요게 주 공략 포인트고요. 맥점으로 봤을 때는 치고 빠져야 되는 캔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신라 SG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요 캔들로 봤을 때는 물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왔어요. 신라 SG 공략하고 테마가 따라왔는데 테마가 단발성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테마에 두 가지 업황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열병 관련 반사수익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물 관련해서 일본발 원전 오염수를 풀게 됐을 때 일본 계열 수산물 당연히 작살날 것이고, 얘네들이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양식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장애 이슈를 받을 수 있고 핫해질 수 있는 업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테마성은 용속성을 갖고 있어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정치부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IAEA에서 환경부 장관이신 그 성명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입장을 국제사회에 이슈해 주라, 바라봐 주라,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오염수 방출하지 못하게 같이 여론을 좀 모으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는 거라. 일단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먹고 빠지는 차트예요. 한번 치고 올랐다 치고 올랐다. 근데 이번은 테마성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매수 실현시키고 나머지 보유 비중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올리고 고점에서 횡보했었던 흔적들이 좀 생기죠. 만약에 상한가를 찌른다, 오늘 상한가를 찌르지는 않는데 찔렀으면 이런 거는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상방파형으로 한번 바뀌어줄 수 있다.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이글벳도 그렇고 짧은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홍보 나오고 여기에서 전고 뚫어주고 한 번 더 튀어줄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이글벳 역시 마찬가지 돼지 열병 관련인데, 돼지 이제 5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캔들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질문상의 주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더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첫 번째 캔들의 흐름이 단발성으로 치고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아라, 차트 후행성이다 얘기하면서 어그로 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차트 후행성입니다. 인정합니다. 지나간 차트를 그때그때 기점에서 이제 차트 그래프로서 도용화시켜서 표현하는 건데 당연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신규 타점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주식적 관점에서 당연히 후행성이죠. 근데 이전의 흐름을 이 종목들이 반영을 해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슨 수행성의 차트를 읽어서 미래의 방향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것인데 인생살이와 마찬가지죠.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거 있죠. 그 이야기는 그 성량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학습되고 반복되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타점대 매물대가 형성되고 지지 저항 라인들이 나오고, 이제 상한가에서 더 갖고 간다의 기준은 기법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따입니다. 내가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을 갈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따의 영역에서 누가 해당되냐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유선 대응자들이 되겠죠. 호가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따의 영역에 와 있는데 이미 난 들고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매수 대기 물량이 10만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못해도 100만 이상의 물량이 수급상 들어와 있는 게 그 다음 날도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 물량이 되면요, 그 다음날 기회를 주지 않고 연상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장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까 함께 봤었던 마니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할인도 87만 8천이죠. 약한 거 아니죠. 마니커 FNG 8만, 마니커가 700만, 그리고 이글벳이 또 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글벳, 진바이오텍, 우진BNG, 하림을 다 갖고 있을 때 보유선 대응을 해가는데 이 중에서 뭘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당연히 보유선 대응에서 매수 대기 물량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거. 다음 날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의 답변으로 첫 번째, 이전 차트의 DNA를 읽어라. 옹고지신. 근데 예전 차트의 흐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테마성의 연속성이 남아있는지 체크해라.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단기권이니까 단기권 수급의 힘을 보는데, 수급의 힘을 봤을 때 호가창을 확인하고 매수 매도의 흐름에서 매수 대기 물량이
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라. 오케이? 보유 중인 분들 축하합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못 보더라도 추후에 주식을 하고 갖고 가시는 관점자들은 이게 나오거든요, 곧잘. 현실적으로 이제 단타만 때리고 맨날 짤판 뭐 7%, 15%만 먹고 챙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좀 들고 가는 맥점에서 뭐, 물론 물려있다가 상한가 나와가지고 수익률 뭐 20%에서 상한가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7%, 5%권 유지하면서 또는 15%권 유지하다가 상한가 뭐 빵 터져가지고 뭐 45%, 50%딱 들어갔는데 상한가야. 10중 8구 다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식은 매입하는 게 진입 타점이 3알이면 대응 타점, 매도 타점이 7알입니다. 그만큼 대응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상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주식하면서 상한가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상한가를 잘 못 보시는 분들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다 단파동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진짜 조금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빨간색 보면서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